이거는 조금 예민한,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비난과 그 다음에 비판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저는 항상 어딘가의 구설수나 예민한 얘기를 대중 앞에서 많이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해봤자 뭐 득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항상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입장이어서 강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전쟁에 대해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쪽을 더 많이 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뭐 명백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을 했고 다음에 많은 전쟁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를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사람들과 러시안 정부를 구분하나요는 제가 이해한 바로 대답을 하자면 당연히 모든 러시아 사람이 나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뭔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도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비판받아야죠. 러시아 정부도 전쟁을 뭐 이런 식으로 일으켰고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비판을 할 수 있겠고 잘못된 거는 명백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는 당연히 말 못하겠죠. 뭐 전쟁을 반대한다던가 뭐 무지하다거나 전쟁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뭐 전쟁에 대해 무지한 것도 이제는 잘못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전쟁이 오래됐고 워낙 큰 전쟁이다 보니까 그것도 잘못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을 지지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하고 싶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저처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러시아 문화 한국에서 인기가 많냐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틱톡도 안 하고 뭐 외국 문화를 잘 찾아보지 않지만 러시아 문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홍차? 블랙티? 홍차가 유명하죠. 그거는 그게 러시아 건지 뭐 어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 하면 홍차 이거는 들었어서 홍차 정도는 유명한데 뭐 러시아의 음악이나 러시아의 생활 방식이나 뭐 러시아의 뭐 어떤 뭐 그런 거는 인기가 있다고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만 뭐 러시아 뭐 여성분들이 한국에서 뭐 예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그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분들도 그렇고 주로 이제 동유럽 쪽 여성분들을 한국에서 많이 이제 뭐 미녀가 많다 이런 식으로 가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라기보다는 이제 그쪽 지역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다른 문화적인 부분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힘드네요. 예. First 1번 군대 괴롭힘이라기보다는 뭐 악습 같은 게 있었죠. 근데 그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유튜브 채널 알레나 씨가 저한테 부탁을 한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서 정확하게 아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라서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뭐 짜잘한 게 많았습니다. 뭐 낮은 계급일수록 뭐 어떤 이제 빨래라든지 막 이런 걸 도맡아 하는 막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괴롭힘이라면 괴롭힘일 수 있겠지만 뭐 어찌됐건 거기에 문화고 거기서 제가 뭐 불공평함을 느꼈다라기보다는 그냥 군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언가에서 그게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 편해지는 게 하나가 딱 있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제가 불공정함을 느끼고 내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일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수긍을 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뭐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마인드를 인지를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뭔가 불공정함 느끼고 왜 저렇게 하지? 이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계속 혼자 고민하고 거기서 피해를 받자 피해보는 건 제 자신입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은 미쳐서 이렇구나. 저 사람은 멍청해서 그렇구나. 뭐 다른 사람 눈엔 저도 그렇게 보이겠죠. 제가 미쳐 보이거나 제가 멍청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수긍하니까 네, 인생이 전보다는 편해졌습니다. 이상한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상한 현상을 보면 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돌 분들 특권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저도 아이돌이 아니라 모르고 뭐 들은 건 당연히 많죠. 근데 점점 좀 줄고 있는 게, 옛날에는 이제 더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혜택이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특권들이, 혜택들이 많이 줄었고, 뭐 감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과거에 막 엄청 그 혜택이 컸다고 들었고, 뭐 연예계 병사, 특별 병사를 뽑아서 휴가를 뭐 엄청 자주 간다던가, 뭐 근무를 일반 병사들에게 다르게 한다던가, 그런 게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제일 컸던 건 아무래도 군대 자체를 가지 않는 거겠죠. 뭐 공익 근무를 하신다거나, 뭐 면제로 뭐 이렇게 착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군대 자체를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뭐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군대 특혜 치시면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금방 찾아보실 겁니다. 한국의 드라마처럼 왕따 문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막 엄청 심한 문제를 봤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이것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 제 인생에 대해서 올릴 영상에서 제가 적었는데, 저도 왕따를 당했었고, 사실 왕따 문제가 가볍다, 뭐 심하지 않다 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의 왕따를 당하는 분들의 뭐 얘기나 영상들을 보면, 한국은 수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뭐 폭력적인 거나 혹은 뭐 조금 더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왕따 문제가 별로 없거나 뭐 심하지 않다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공부를 억지로 시키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살면서 어찌됐건 학교에서 경쟁을 했고, 제가 좋은 대학교를 못 나왔고 뭐 그랬지만, 대학 입시를 했을 때도 뭐 정말 뭐 400대 1 막 이럴 정도 경쟁력이 너무 심했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저를 학원을 가게끔 강요를 하지 않았어서, 사실은 저는 뭐 제가 그 이후에 원해서 갔거든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요즘 뭐 정말 어린 분들, 뭐 7살, 8살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학원 뭐 8시, 밤 8시, 9시에 끝난대요. 학교 끝나고 뭐 저녁, 점심 먹고 간식 먹고 바로 학원 가는 거죠. 학원에서 저녁 먹고 공부하고, 뭐 8살, 9살 이런데도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영어 유치원 이런 게 또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쓰게끔 하려고 유치원에서부터 쓰려고 이제 막 하는데, 뭐 좋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심해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의 스펙을 굉장히 막 본다든가,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학교들끼리 또 이 랭크를 또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발음은 어떻고 실제로
현지인과 가까운가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스펙적인 부분 떠나서 얼마나 아이를 잘 케어하나, 뭐 때리지 않나 당연히 그런 것도 볼 거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거를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도 그런 걸 보고 자라면 당연히 자기가 느끼는 압박감도 있을 거고, 혹은 자기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하는, 혹은 이기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경쟁을 더 심해질 거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워낙 작고, 뭐 미국처럼 막 땅에서 막 모든 천연 자원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많은 천재들이 나오고, 뭐 중국, 인도처럼 그 수많은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힘이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강력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가장 큰 자원은 노동력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투입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거 말고는 사실 이 나라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나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외국처럼 되려면 나라 자체의 그런 근간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마 경쟁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합니다. 막 저도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뭐 시험 성적 나오면 비교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예를 들어 수학 잘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막 자책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만 학원 가고 1등 못하면 막 울고 막 그런 거 보면,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당연히 경쟁 정말 심하고, 단순히 옆집 아이가 뭐 이랬대 이렇게 비교하는 걸 넘습니다. 넘어서 한국에는 이제 이사를 갈 때 학군을 나눕니다. 뭐 대치동 학군, 목동 학군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명칭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지역의 인프라,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라고 하죠. 학원들이나 학교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얼마나 환경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며,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지, 막 주변에 유흥거리는 얼마나 학생들이 빠질 위험이 없는지,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데가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들이 비싸지고,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래서 서울이 그래서 인기가 더 많고, 뭐 강남이 더 비싸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경쟁에서 비롯된 거죠.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한국의 특성상 그렇게 안 하면 발전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당연히 막 엄청 큰 힘과 에너지 쏟아부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겠죠. 사회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꼈던 건 군대밖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나 뭐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성별, 뭐 나이 관계없이 다 하잖아요. 다 경쟁하잖아요. 다 공부하고 다 하루하루 일하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딱 이제 19살이 됐죠. 만으로. 한국 나이는 20살인데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되면 이제 모든 20대 아이들은, 남자애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대학교 갔다가 뭐 반년 갔다가 휴학하고 군대 가야지, 1년 다니다가 군대 가야지, 계획들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들 세우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잖아요. 군대를 가야 된다는. 아, 딱 어른 됐으니까,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교도 갔고 잠깐 휴학하고 여행도 다니고 할까? 이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 준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회 진출은 몇 살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못 노니까, 근데 또 군대를 2년을 갔다 와야 되니까, 지금 올해 뭐 이번에 휴학하고 해외여행 가고 뭐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빨리 1학년 끝내고 내년에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2, 3, 4학년 하고 졸업 준비하고 해야 나이 쫓아간다, 막 이런 생각들도 할 거고, 혹은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 해도 제약이 있잖아요. 28살이 되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제약이 생깁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좀 많이 월급이 올랐죠.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충분한지 안 한지는 제가 뭐 경제적으로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가장 높은 계급을 달았을 때 그때 20만 원? 10만 원 후반대 받았어요, 한 달에. 그러면 사실 군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휴무가 있지만 사실상 24시간 매일 근무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냐면 남들과 24시간 같은 항상 장소를 공유하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휴무 날에도 무언가를 해야 돼요. 청소를 뭐 당연히 청소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근데 이제 부대 청소를 하잖아요. 옷도 다려야 되고, 근데 옷을 제 것만 다는 게 아니라 뭐 선임 것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밀린 부대 일을 또 해야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항상 뭐 24시간 한 달 내내 일을 하는 거라고 계산했을 때 시급이 뭐 몇천 원 되나요? 제가 지금 피곤해서 계산을 못 하겠지만, 근무 막 8시간 밖에 서 있고 하는데 설 때 그 생각 들죠. 내가 그냥 최저시급으로 밖에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 뭐 예를 들어 10,000원 기준으로 8시간 그냥 서 있으면 8만 원인데, 여기서는 한 달 이렇게 뭐 주 4회 8시간 서 있는 거, 예를 들어 주 3회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12번 한다. 그렇게 그것만 계산해서 8시간 해서 하면 96시간. 그러면 96만 원이죠, 단순 계산으로. 근데 군대에선 15만 원 막 이렇게 받죠.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좀 트라우마라기보다는 뭔가 공허함이 많이 왔죠. 집 가고 싶어도, 뭐 저는 의무경찰이었기 때문에 매주 주말이나 그런데 갈 수 있었지만 사실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전날 철야 근무를 해서 밤 새우고 그 밤새 근무를 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시위, 이제 주말에 나가야 되는데 시위가 거의 주말이에요. 그래서 시위를 24시간 맞거나 뭐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하고 나가거나 하면 수면을 한 2시간? 뭐 아니면 수면을 못하고 나갈 때도 많아요. 그러면 사실상 안 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냥 부대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굳이 나가봤자 뭐 어디 가겠습니까? 집 가면, 전 집이 먼데 부모님이 항상 데리러 와주셨어요, 운이 좋게도. 저는 집 가서 그래서 3시간 4시간 있는 것도 감사하게 있었지만, 사실 집이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혹은 또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을 못 가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나가겠다고 막 PC방 가고, 나가서 그냥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그냥 앉아서 버거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졸린데도. 뭐 외출이 있는 거 좋죠. 근데 그게 마냥 좋았냐고 하면 없는 것보다 항상 살면서 선택권이 있는 거는 정말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좋았죠. 근데 무조건 좋았냐라고 하면 힘든 부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어쨌든 외출을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집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길에 일반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와, 저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서 자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뭐 계획된 일을 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데, 나는 2시간 3시간 뒤면 돌아가야 되네, 곳에 다시 안에 갇혀 있어야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을, 더 약간 사람이 과장을 하잖아요,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그 다음에 뭐 근무 나가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 오히려 뭔가, 아, 똑같이 나도 여기 걷고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뭔가를 벗어날 수 없구나, 벗어나면 문제 생기는구나, 뭔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군대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제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놀았다, 정말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은 정말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한들, 저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삶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2년 동안 힘들었다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았던 것 자체가 저는 싫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 번씩 꿈을 꿉니다. 군대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무전병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무전에 이제 암호라고 하는데 근무를 나가는데 그걸 까먹어서 막 당황하고, 그래서 깨는 막 이런 꿈을 꾸거나, 혹은 뭐 선임들한테 약간 좀 눈치 보는 그런 꿈을 한 번씩 꿉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막 온몸이 땡기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막 이렇게 굳은 상태로 깹니다. 근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정말 나이 많이 들어서까지도 군대에 대한 악몽을 한 번씩 꾼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 남는 게 더 쉽진 않았고요. 왜냐면 비자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영국에서의 생활은 만족을 했지만, 만족을 했던 부분은 제가 혼자 막 걸어 다니고 남들 신경 안 쓰고 막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그냥 뭔가 새로운 문화를 봤던 거에 대해서 만족을 했지만, 생활 방식 있잖아요. 뭐 집에 히터, 그러니까 한국은 보일러를 트는데 영국은 히터를 트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요. 여름에는 막 전철이나 이런 게 너무 좁고 에어컨도 안 나고 너무 덥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걸 경험을 하고 나서 가면 생활적인 부분에서 불편함 좀 많이 느꼈었고, 근데 그거는 그게 큰 이유가 아니고, 공부를 했지만 그만뒀죠. 저는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지 않았고, 참 웃긴 게 제가 건방지게도 영국에서의 공부를 했을 때 영어를 잘 못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해를 잘 못했다라기보다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막.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해를 하려고 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가장 컸던 거는 수업의 방식들에서 뭔가 한국 대학교도 어쨌든 저는 1년을 다녔었다 보니까 비교를 했을 때,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환율 때문에 비싼 돈을 내면서 월세도 정말 비쌌고 물가도 비싸고 생활도, 제가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 거에서 문화생활에서는 100% 만족했지만 나머지 생활에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수업에 제 딴에는 건방지게도 이런 수업은 그냥 유튜브에서 봐도 나오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건방지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돌아가자. 굳이 이 비싼 돈을 내고 내년에 학비 더 오르고 내년에 월세 더 오르고 물가 더 오르는데, 사실 그렇게 돈을 냈기 때문에 사실 졸업장을 땄어야 되는 게 맞지만, 오히려 뭐 이 돈 주고 이걸 배워야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건방지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력이 중요하죠. 취업을 하려면. 저는 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2번을 갔는데 둘 다 중퇴를 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나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현금 흐름이 뒤에 생기면 심적으로 더 안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은 더 공부를 하면서 노후 및 지금 현재도 조금 세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새로운 곡도 내려고 이제 곡을 만들어 놓은 거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드는 걸 다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영국에서 무엇을 공부하셨나요? 뮤직 매니지먼트라고 흔히 말하는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뭐 세금은 어떻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거를 배우는 학과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갔던 이유가, 저는 음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그 다음에 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소속사나,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나 이런 데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를 혼자 공부를 해서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내가 내 스스로를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그런 걸 배우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건방지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찌됐건 과의 이름은 뮤직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음악 창작 활동 멋져요. 오래 하길 바랍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서 감사하고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가 단 한순간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작곡을 하는 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곡을 쓰고 이래야 작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쓰는 게 베스트셀러의 책을 써야 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써야 글을 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곡을 쓰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뭐 곡을 썼고 뭐 노래는 더더욱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할 예정이고요. 전에 말했다시피 지금도 이제 가을에 새롭게 낼 늦가을 아무튼 낼 수 있다면 낼 곡을 이제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당신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왜 모델로 일하지? 저는 뭐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알레나 씨가 저한테 그 말을 한 첫 사람이고요. 이런 말을 제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델은 제가 이제 뭐 키도 작고 몸도 아무래도 이제 배도 많이 나왔고 흉부도 많이 크다 보니까 모델로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모델로 쓸 사람은 없지 않을까. 다만 뭐 알레나 씨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의류 브랜드를 만든다. 근데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저를 모델로 쓸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메이크업 하시나요? 메이크업은 안 합니다. 선스크린이라고 하죠. 선스크린만 바르고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하고 딱히 할 활동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길거리를 걷는다고 해도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길을 걷질 않습니다. 뭐 어딜 나가질 않고요. 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냥 최소한의 선스크린만 바릅니다. 여성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메이크업이 하나의 자기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방식이 또 다 다르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그 메이크업이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혹은 뭐 적합한지 잘 어울리는지 뭐 괜찮은지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메이크업 보면서 좀 투머치하다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신을 어떻게 보면 더 낮게 보이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그냥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민으로서 방문 조언은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좀 피한다거나 뭐 전철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앉았는데 피한다거나 뭐 물어봤는데 피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 제 생각에는 조금 아무래도 내성적인 부분들이 있고 영어를 지금은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좀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교하면 사실 여전히 외국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그러니까
개개인이 살면서 맞는 나라냐고 물어보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이 한국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외국인들과의 경험이 얼마나 많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나오는 뭐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번씩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조언은 어렵네요. 그냥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뭔가 애매할 때 있잖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인가? 지금 나 인종차별 하는 건가? 혹은 뭐 내 외국인이나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의도는 알 수 없겠지만 약간 헷갈린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좀 외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는구나 혹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해 보일 수 있어요. 전철이나 이런 데 막 툭툭 치고 막 치고 나서 안 쳐다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고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도 막 길에서 막 부딪히고 이래도 안 쳐다봐요. 막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고 그냥 한국은 그렇구나.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이제 뭐 미안하다, 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오셔서 잘 즐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여행 많이 오시면 서울 많이 가잖아요. 서울에 있으면 사실 거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달은 4월, 5월, 그 다음에 뭐 9월 말, 10월, 11월까지 딱 이렇게 11월 초, 그러니까 봄, 가을이죠. 근데 또 초봄, 초가을은 아니고 약간 늦봄, 늦가을 정도. 왜냐면 날씨가 딱 좋습니다. 비가 조금 자주 올 수는 있는데 한국이 지금 여름과 겨울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하고 더워요. 알레나 씨한테 한국 여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겨울은 또 너무 춥습니다. 이제 외국의 온도는 뭐 외국이 더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겨울은 건조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추워요. 피부가 아픕니다. 그래서 추천은 안 하지만 근데 여름, 겨울 중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 겨울이 나아요. 여름은 절대 오지 마세요. 여름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름은 아시아 국가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지옥입니다. 주거비를 제외하고 호텔을 제외하고 저번에 서울에서 여가 활동을 계산을 알레나 씨랑 해봤는데 거의 그래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안정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을 가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식비를 쓸 때 나는 항상 맥도날드에 제일 싼 것만 계속 먹을 거야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그 나라의 뭐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이 나라에 왔으니까 이 나라에 뭐 유명한 것도 해보고 다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돈이 은근히 쓸 때가 많고 한국도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요. 특히 서울은 뭐 커피 한 잔에 6,000원, 7,000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고 진짜 싸게 와도 100만 원은 무조건 넘게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안정적으로 200만 원 정도 잡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주거, 호텔을 제외하고 그러면 조금 남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은 얘기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뭐 200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안 켜고 잡니다. 그냥 그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 찍어야 되잖아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불을 끄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적외선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적외선은 그럼 초록색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드라마는 예뻐 보여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잘 때 메이크업 하고 자잖아요. 예뻐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탠드를 켜고 자는 거지 스탠드를 켜고 자지 않습니다. 당연히. BTS는 누가 가장 멋있나요? 지금은 정국. 전에는 저는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국 씨가 솔로로 막 이제 많은 곡을 내셨잖아요. 그때 막 보면서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정국. 지금은 정국 씨. 마지막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참 전 여전히 알레나 씨가 많은 질문에 필터를 한 거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걸 궁금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관심이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일을 가야 되는 전날이 아닌 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길게, 여유롭게, 그 다음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답을 잘 못 드린 부분들과 답이 조금 내가 질문한 거랑 다른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드리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주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신다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들 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세상의 모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한국말로 전달은 못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한 걸 다 우크라이나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과 정말 그냥 이런 단순한 얘기들도 좋지만 답이 없는 다양한 얘기들도 해보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